저는 광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이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수요일엔 바다톡톡이 지금 2년 정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지금 한 5만 명 조금 못 오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과 만나 뵈는 시간이 많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뭘로 오셨습니까? 다들 그 자동차로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석탄, 선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일단은 고갈될 수도 있고, 또 그 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대체할 에너지를 이제 찾아야 될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같이 그 화학 에너지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데, 이제 그 중 하나가 이제 오늘 배울 소금물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계속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고, 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 환경에 많이 도움을 준다는 점이 되겠죠. 방금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인 소금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소금물은 일단은 바다가 우리 지구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바닷물을 전기로 이용하면 아무래도 무한정 사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 바닷가 가까운 마을은 전기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소금이 약간 열을 품어요. 그걸 이용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소금물로 자동차가 정말 가능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상 하나를 보고 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앞으로 질주하는 작은 자동차. 심지어 울퉁불퉁 자갈길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이 장난감 자동차의 연료는 바로 소금물. 소금이 어떻게 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해질 용액인 소금물이 금속판 사이의 전자 이동을 도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적은 양이지만 장난감 자동차는 가볍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금물로 달리는 자동차가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지난 2014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정말 그런 자동차가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거대한 몸체, 한눈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끈 이 슈퍼카가 그 주인공이죠. 유럽의 작은 나라 리텐슈타인의 자동차 회사인 나노플로우셀이 개발한 이 차는 같은 이름의 나노플로우셀이라는 배터리를 이용해 움직이는데요. 소금물과 같은 전해질 용액을 연료로 사용해 기존 제품에 비해 안정성과 친환경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속도가 느리거나 멀리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최대 속력 시속 377.6km, 한 번 충전하면 최대 572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의 전기차처럼 오랜 충전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소금물로 간단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죠. 작년 10월 유럽 도로 최종 주행 허가를 획득해 실용화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금을 이용한 발명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 출신의 엔지니어 남매 아이사와 라파엘 미에노는 램프를 켤 연료를 얻기 위해 몇 시간이고 걸어야 하는 고향의 열악한 상황을 늘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전기는커녕 등유 램프조차 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빛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소금물로 불을 밝히는 램프, 솔트를 개발한 거죠. 솔트는 소금이란 뜻 외에도 지속 가능한 조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물만 부으면 약 8시간 동안 불을 켤 수가 있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부터 어둠을 밝히는 불빛까지 소금으로 만든 힘이 의미 있는 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편리함, 과학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오늘 저희가 만들 자동차부터 해서 상용화된 자동차들까지 살펴봤는데 특히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용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소금물 전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게 이제 건전지죠. 건전지를 제가 편의상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볼록 나와 있는 곳이 양극 플러스 극이고 보통 뒤에 있는 것이 뭉툭한 곳이 음극 마이너스 극으로 해서 여러분들 장난감이나 이런 곳에 많이 꽂죠. 이것처럼 음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전해진이라고 있는데 오늘 말하면 그게 바로 소금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받아지고 이 세 조건이 맞았을 때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사실 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간다고 발견을 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과학자들은 플러스 극에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라고 추측을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6학년 2학기 과학인가요? 그때랑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배웠는데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개를 좀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조금 더 마지막에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은 다 이걸 한 번쯤은 겪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요즘에는 뭐 갈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하던데 이거는 이온화 경향표예요. 쉽게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쉽게 생각할게요. 왼쪽에 있는 것일수록 이온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산화가 돼서 음이온을 배출하기 쉬운 그런 물질들입니다. 저쪽 금쪽으로 갈수록 받아들이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음극, 이쪽이 양극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한번 전지를 만들고요. 마그네슘이 무슨 극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음극 역할을 하죠. 이온을 내놔서 양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 보겠대요.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저희가 만들 제품은 금속이 있고 흑연이 있습니다. 까만색 물질이 있는데 그건 흑연인데요. 마그네슘과 흑연을 소금물에 담그면 마그네슘에서 반응이 일어나 음이온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 흑연 쪽으로 이동을 하죠. 흑연은 음이온을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음극, 흑연은 플러스극, 양극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가지 않고 중간에 전해질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소금물이 있어야 마그네슘이 산화되면서 음이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흑연은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가 발생하면서 모터가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선생님이 여기 있는 키트를 나눠줄 건데 여기에는 약간 또 궁금한 점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금속 양극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마그네슘은 음극이라고 했는데 왜 양극판입니까? 흑연은 양극이라고 했는데 음극판이냐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해석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금속이 이제 모든 물질은 플러스 물질과 마이너스 물질이 있는데 마이너스 물질이 나와서 결국 거기 안에는 플러스만 남는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여기 해석을 양극판이라고 한 것 같고 흑연은 음이온을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서 음극성 물질이 많아진다 해서 음극판이라고 여기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중국말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해질이라는 물질 소금물을 넣어서 금속 양극판에서 나온 마이너스 물질이 전선을 타고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키트를 선생님들 조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박스를 보면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Salt Water Power Toy Car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뜯어보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파란색과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과 동그라미를 제거하는데 특히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여기서 바퀴 역할을 합니다. 바퀴 역할을 하는데 뜯다 보면 약간 뾰족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제거하면 제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톱으로 제거를 해서 하면은 훨씬 더 바닥에서 잘 굴러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사실 타이어가 꽂아져 있으면 훨씬 잘 굴러갈 텐데 타이어가 없어서 일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얀색에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에 보면 구멍이 2개 뚫려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끼워주면 바퀴와 휠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끼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끼우시면 보면은 축이 2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는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기어가 톱니바퀴가 달려있는 축이 있고 톱니바퀴가 없는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톱니바퀴가 있는 축은 작은 바퀴들끼리 연결을 하고 톱니바퀴가 없는 축은 큰 바퀴를 연결하는데 이게 좀 다소 뾰족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서 뾰족한 부분을 조심해서 이렇게 세워서 꽂으시면 훨씬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서 말씀드렸듯이 톱니바퀴가 있는 축이 앞바퀴니까 여기 홈에 일직선 가로로 된 세로로 된 이 홈에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바퀴가 딸깍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꽂아주시면 되고 뒷바퀴는 그냥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한번 굴려보시면 잘 굴러가는지 스무스하게 잘 굴러가는지 한번 굴려보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책상은 조금 미끄러워서 바퀴가 헛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옷이나 이런 천 있는 곳이나 아니면 의자 있는 곳에서 문질러 보면 이게 잘 굴러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굴러가는 원인은 바퀴가 정확하게 안 들어갔거나 이 바퀴가 여기 차체에 달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톱니바퀴가 이 홈 가운데에 오지 않아서 이렇게 걸리는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지도록 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실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 이렇게 작은 모터가 있을 거예요. 작은 모터가. 작은 모터가 있는데, 하얀색 정말 작은 부품이에요. 여기서 제일 작은 부품 중에 하나인데, 하얀색 부품이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막아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막아진 쪽으로 뾰족한 것을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세요. 지금 여기 제가 꽂는 것보다 더 깊숙이 꽂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방향이라고 놔두려고 했는데 가장 작은 부품 벌써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주 작은 부품, 플라스틱 하얀색 부품인데 이걸 여기 모터에 끼우는데 원통 부분이 막아져 있는 부분으로 원통으로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 열려 있는 개방형 부분이 있습니다. 개방형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원통형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꽂는데 마치 바퀴를 꽂은 것처럼 책상에 꾹 눌러서 꽂으면 쑥 잘 들어가요. 깊숙이 잘 들어갈 겁니다. 꽂으면. 자, 그 다음 이제 모터를 여기에 끼우는 차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모터를 비스듬하게 꽂으면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하얀색 아까 처음에 쪼그랐던 가장 작은 부품과 앞바퀴, 톱니바퀴가 잘 만나도록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꽂았을 때 한번 굴려보시면 톱니바퀴와 이 하얀색 부품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잘 안 굴러가면 제가 잘 안 굴러가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안 굴러가면 여기 있는 모터 있죠?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밀어주세요. 앞으로 밀어주면 약간 휘어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맞물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 조금 세게 합니다. 처음엔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계속 굴려보다 보면은 좀 스무스하게 되거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금물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검은색이 플러스 극인데 여기서는 음극판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이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극판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음극판을 먼저 여기에 올립니다. 여기 올립니다. 근데 음극판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흑연으로 되어 있어요. 흑연으로. 그래서 흑연은 물에 좀 약간 취약해서 약간 힘에 좀 취약해서 물리적인 힘에 좀 취약해서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히 올려두시고 그다음 그 위에 하얀색 부직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얀색 부직포를 그 위에 올리면 됩니다. 모터만 그리고 참고로 먼저 모터만 꽂으세요. 모터만 꽂으시고 그래서 부직포를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가실 때 여기 계시는 선생님께서 여기에 소금물을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실 겁니다. 근데 소금물이 웬만하면 요 위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묻도록 떨어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집에 가서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금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죠. 이 장난감은 소금물 1, 물 4, 그러니까 20%의 소금물로 했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량이 많을수록 전기 발생이 쉬워지지만 이 마그네슘 양극판이 이제 부식이 돼버려서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로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런 집에 계량컵이 있으면 한 40 정도 넣고 200 물을 채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20 정도 넣고 100을 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약병 있죠. 약병 같은데 이건 지금 현재 30ml인데 그러면 한 6 정도 소금을 넣고 물을 30 넣으면 20%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소금물을 조금 더 나가실 때 하얀색 부직포에 선생님들께 말씀하신 두세 방울 떨어뜨려 드릴 거예요. 떨어뜨리면 이게 전해질 물질을 한다고 같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판을, 금속 판을 여기에 올리면 이제 배터리가 준비가 다 된 상태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소금물 할 때 좀 빼야 돼요. 원래 그 위에 떨어뜨려도 되는데 그 위에 떨어뜨리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부직포에 직접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열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줘야겠죠. 뚜껑을 닫아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선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선이 두 개. 미리 꽂으신 분이 있을 텐데 미리 꽂기보다는 나중에 꽂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부분 씌운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여기를 먼저 홈을 맞추고 위에서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자동차의 성패 중에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접지가 잘 되어야 여기서 음이온이 마그네슘에서 음이온이 나와서 양극판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접지가 잘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꽂는데 먼저 얘를 꽂고 나서 얘를 꽂을게요. 먼저 얘를 꽂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통 전선의 빨간색 부분이 플러스 극에 접지를 시키고 검은색 부분을 마이너스 극에 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꽂기 전에 얘를 약간 오므려 주세요. 오므리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검은 선도 약간 오므려 줘가지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번째 성패인 접지력을 좀 높일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험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꽂아주면 먼저 배터리를 꽂고 그 다음에 얘를 꽂을게요. 전선을 꽂을게요. 배터리 먼저, 전선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 덮개를 씌우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자동차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 교실 앞인데 좀 매끄러운 부분은 좀 안 갈 수 있어서 다행히 저희 반 앞에 복도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빠르게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속 시간은 한 15분 정도 돼요. 15분 정도 되면 소금물을 다시 충전을 해줘야 된다. 방법은 방과 같고요.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이 마그네슘이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판이 보면 여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여분을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극을 마그네슘, 양극을 흑연으로 했는데 이 흑연이 아무래도 조금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봤던 이온화 경향을 보시고 구리판이나 이런 것들을 흑연 대신에 거기에 넣으면 양극 역할을 해주겠죠. 형편이 좀 되시면 금으로 하시면 더 좋겠죠. 집에 형편이 좀 되시면. 저는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바퀴 만든 다음에 앞에 기어가 들어가도록 하고 뒤에 뒷바퀴가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모터를 껐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지가 잘 됐는지 한번 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판을 먼저 올리고 부직포를 올리고 소금물을 조금 있다가 나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극판을 금속판을 올린 다음에 모터를 먼저 차체에 배터리를 꽂고 나서 전선을 꼽아주면 되는데 전선을 약간 구부려서 꽂으면 훨씬 접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접촉이 잘 되는지가 상당히 이 실험의 성패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소금물을 넣자마자 왜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응, 이온화 반응이 그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나는 시간이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다린 다음에 있으면 바퀴가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그 금속판을 뺐다가 다시 꽂아 보시고 뺐다가 다시 꽂아 보시고 하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멈추니까 소금물을 다시 부직포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 4시간 사용하면 여유분으로 있는 금속판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선생님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선생님 말했던 첫 번째 모터와 기어등이 잘 맞물렸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양극판이 그러니까 마그네슘판이 부식되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부직포는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판이 접촉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쉽게 녹슬게 하기 때문에 그 접촉 그 선에 붙어 있는 것들이 녹이 슬었으면 잘 긁어서 녹슨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면 그걸 잘 듣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소금물을 해서 잘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